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뷰티 살롱은 늘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조명,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이곳은 강미란 회장이 특별히 아끼는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오픈한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미라클 코스메틱의 모든 철학이 담긴 쇼룸이었습니다. 강미란은 살롱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5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우아한 자태였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최근 벨라뷰티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신입 직원들의 교육 현장을 점검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입사한 이서연이라는 미용사의 평가가 좋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고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옆을 지나던 미용사와 부딪혔습니다. 미용사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타원형의 펜던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용사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라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펜던트가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도현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희정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목걸이를 든 손을 올려다보니 그제야 미용사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펜던트가 열린 것을 눈치챘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목걸이는 분명 자신이 도현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은 이미 3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사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목걸이를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롱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신입 직원 교육 따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미라는 곧바로 최희정을 불렀습니다. 이서연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출신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두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최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도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그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회사에 나타난 이 젊은 미용사는 묘하게도 젊은 시절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도현과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문득 서연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30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포기했던 그때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라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봄, 강남의 작은 미용실 앞이었습니다. 25살의 강미라는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차도현은 머리를 감기거나 자르는 단순한 동작에도 예술가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상담할 때 미라는 거울 속 그의 눈빛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현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브랜드의 미용실 체인을 만들 거예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미라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둘은 자주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뷰티 업계를 평정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화장품, 제 미용 기술이 만나면. 도현의 말에 미라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그녀의 목에 은색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란의 아버지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용사의 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위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임신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미란의 부모는 격분했습니다.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날 거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도현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도현의 꿈을 꾸었고 뱃속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입양 보냈다. 이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렴. 어머니의 말에 미라는 전화기를 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잡아 뜯어내듯 빼내고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LA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미라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만들어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비즈니스 우먼으로 자신을 재탄생시켰습니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고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2024년으로 돌아와 미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희정이 준비한 이서연의 신상 자료였습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전 살롱에서 본 서연의 목걸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진은 분명 그때 그 시절의 자신과 도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현의 웃는 얼굴, 뱃속에서 느껴지던 아이의 움직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까지. 미라는 서랍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을 맴돌며 녹아내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살롱 탈의실, 서연은 조용히 락커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 전 늘 하던 의식처럼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회장님과 마주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펜던트가 열리며 보였을 사진을 회장님이 봤을까요? 그렇다면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락커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크럿 레서피라고 쓰인 이 노트에는 5년간 그녀가 연구해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특별 케어 방법, 천연 성분 배합 비율, 고객들의 피드백까지. 이 노트 덕분에 그녀는 입사 1년 만에 살롱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진이 자신의 목걸이 속에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이 목걸이는 엄마, 아니 박정희 여사가 유일하게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 남겨준 물건이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며 서연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첫 고객은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만의 특별한 케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천연 성분을 배합한 팩을 바르고 경락 마사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에요. 어떤 제품을 쓰신 거예요?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용한 것은 기존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특별 믹스였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배합법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살롱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연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민감성 피부 케어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은 우연히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강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을 스치듯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누워 계신 박정희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점점 힘들어지시는 양모를 보며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은 잊지 마라. 박정희 여사가 잠들기 전 힘겹게 내뱉은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모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송했습니다. 귀가길, 서연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가에 불이 켜진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문득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살롱에 경력도 없는 신입이 바로 채용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풀어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살롱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새로 개발 중인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의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밀 노트에는
이미 수십 번의 실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완성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섞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배합비를 조절했고 천연 성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동료가 든 대형 거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거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서연의 오른손을 관통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선명한 피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강미라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오셨습니까? 최희정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한 사람의 불안한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 했습니다. 서연의 병실에 들어선 미라는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서연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미라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의 자신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그녀의 비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살짝 열린 틈으로 빼곡한 연구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란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녀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혁신적인 케어 방법, 천연 성분의 새로운 배합법,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인 피부 분석 내용까지. 이것은 단순한 미용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연구를. 서연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미용사 이상의 재능을 가졌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 잠든 후에도 미라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붕대로 감긴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미용실 중에서 도현을 찾아내기까지 미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희정을 통해 알아낸 단서는 단 하나, 뷰터펄 데이즈라는 상호뿐이었습니다. 도현이 젊은 시절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꿈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명의 미용실을 찾아다닌 끝에 강남의 오래된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간판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깜빡이는 미용실 앞에서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30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곳은 마치 도현의 완고한 신념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빛바랜 포스터와 오래된 미용 기구들이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현은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가위질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의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미란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손님의 머리를 마저 완성할 때까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직업 정신만큼은 3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도현의 지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미용기술대회 대상 헤어디자이너 명장 인증서, 그리고 미용학원 강사 위촉장까지. 화려한 미용실 체인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어왔습니다. 도현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바래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꼬마 서연이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박정희가 30년간 한 장도 빠짐없이 보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앨범을 넘기며 서연의 미소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의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미용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동안 서연의 재능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가 자연스럽게 미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도현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그는 매일 밤 미용실에 남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대회에서 상을 받고 유명 미용실의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지키며 서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코스메틱이 성장하는 과정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목걸이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도현은 미란이 놓고 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을 찾기 위해 전국의 골동품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펜던트에 젊은 시절 그들의 사진을 넣어 서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이 목걸이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미라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미용실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뷰터펄 데이즈라는 상호가 마치 30년 전 그들의 꿈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차가운 카리스마도 회사를 위한 냉철한 판단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 본사 건물 최상층 강미란의 집무실은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는 이 공간에서 미라는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퇴원 후 처음으로 회사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오른손으로는 아직 미용 시술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실로 호출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연의 출생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민감성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습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과의 만남 이후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섰을 때 미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닌 응접실의 소파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부상당한 오른손을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퇴원 중에도 연구를 계속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연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서연을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미라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 임신, 그리고 강요된 이별까지. 서연의 얼굴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자신의 출생과 연결될 것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란이 서류 봉투를 건넸을 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과 함께 젊은 시절 미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과 똑같은 시기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대로 앉아 서연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궁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미라는 2번째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습니다. 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였고 서연이 직접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버려진 과거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에게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미라는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서연이 다시 이 문을 열 때까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라는 회장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놓고 간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제품 연구를 넘어선 서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서연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그동안 놓쳐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강미란과의 만남 이후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냈지만 어머니 박정희의 병실만큼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박정희는 항암 치료로 인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가져오던 영양제를 조용히 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랍 속에는 어린 시절 앨범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안아주던 날들, 처음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던 시절까지. 사진 속에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는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을 때 박정희가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이야기가 가느다란 실처럼 풀려나왔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일하던 시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망치던 그날의 기억까지. 서연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친모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박정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강미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두 여인의 선택이 만들어낸 깊은 사연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던 회장실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정희를 위한 영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미란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후회, 그리고 용서가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걸이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미란과 차도현, 그리고 그들의 꿈. 자신의 존재는 그 꿈의 증거였습니다. 운명처럼 미용의 길을 걸어온 것도, 미라클 코스메틱에서 일하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들고 강미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딸로서, 그리고 미라클 코스메틱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의 시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연 성분을 활용한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이었습니다. 미란은 처음으로 딸의 재능을 마주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강미란, 그리고 서연.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주름진 손이 미란과 서연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화창한 봄날, 미라클 코스메틱 부설 뷰티케어 재활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4층 건물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뒤덮인 일반적인 병원과 달리 따뜻한 나무와 돌로 마감된 건물은 마치 안락한 집 같았습니다. 이곳은 서연의 경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친 후 재활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녀의 제안을 미란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재활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 개발한 민감성 피부 케어 라인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숙련된 테라피스트들이 상주했습니다. 2층은 재활치료실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3층에는 교육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활 중인 미용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도현이 직접 강사진을 구성했고 미라는 최고급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4층은 연구소였습니다. 서연이 이끄는 연구팀이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박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재활센터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포뮬러, 재활치료와 결합된 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미용사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건물에는 서연과 미란, 그리고 박정희만이 남았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박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도망치듯 서연을 안고 떠나올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라는 박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연을 지키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활센터는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친 젊은 미용사였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라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환자를 안내하는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꿈.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